됐어. 이게 COD가 들어갔어. 일단 불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축하드립니다. 야, 벌써 100화다. 그러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행복골프 사회를 맡고 있는 별소리입니다. 김원입니다. 풍백입니다. 네. 커팅을 해야지, 우리가 셋이서. 커팅? 자, 하나, 둘, 셋, 커팅을 하고. 먹방으로 제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요. 저만 좀 맛을 보고. 행복골프가 어느덧 100화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요번 주에 이제 저희가 특집으로 하는 것 외에도 이런저런 레슨을 받았던 기억과 추억들, 그것 때문에 생긴 개고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개 또 모아가지고 또 더, 굉장히 많죠. 사실 이것만이 아니죠.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겠죠.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아니면 이런 지침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오시면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은 뭐 마지막 남은 게 오늘은 백스윙 탑에서 멈춰라. 네. 그 다음에 또 그립을 살살 잡아. 그립 살살 잡아라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랬죠. 저는 뭐 이게 오랜 기간. 오랜 기간.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서 첫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 멈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립을 살살 잡아라. 지난 시간 강의가 나갔을 때 디봇을 제가 이렇게 썼죠. BOT 이렇게 썼죠. 이게 아니라 잘못 VOT. 디봇. 네, 정정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요. 이런 환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동작 자체가. 뭐 괜찮은데 거리가 안 나요. 저렇게 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투수 중에 그렇게 던지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작, 자, 탁구. 이렇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 원리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 과정에서 이렇게 시킬 수는 있어요. 저도 가끔 시켜요. 자, 백스윙 탑에서 스톱. 자, 준비. 그 다음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연습시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적인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연습 방법일 수는 있는데, 아니 가고옴에 의해서 트랜지션도 생기는 거고 모든 동작이 뭔가를 멀리 보내는 모든 동작은 가서 오죠. 가고옴이 엇갈리는 속에서 어떤 팩트, 엑스팩터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스윙이라고 하는 가는 동작, 그 다음에 다운스윙이라고 하는 요 가고옴에 엇갈리는 부분 속에서 큰 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동작이 그렇잖아요. 뭐 따기를 때릴 때도 가다가 오는 동작에 의해서 때리고 싶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고옴의 그 엇갈림 속에서 어떤 에너지가, 굉장한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멈추라 그러는 거야. 근데 왜 멈추라 그럴까요, 프로들이? 뭐 보통 뭐 너무 빠르다, 뭐 그다음에 이제 공을 잘 컨택 못. 급하다.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컨택이 안 된다. 급한 이유는 따로 있겠죠. 안 멈춰서 급한 게 아니라. 근데 멈춰라라고 이야기하는 동작 속에는 프로의 스윙을 고속 영상으로 보면 정말로 약간 멈췄다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멈춘 듯 하죠. 근데 그걸 멈춰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멈춘 듯 하라는 것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뭐 진짜로 아마추어한테 좀 멈췄다 내려오세요 이러면 멈췄다 내려온다니까, 실제로.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면, 여러분들 근해 운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해 운동을. 그럼 근해가 흔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 멈춘 듯한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런 거죠. 그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셋업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멈춘 듯 어떤 정적인 상태지만 굉장한 포텐셜 에너지가 축적되는 순간이고 동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정적인 것처럼,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다음 운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런 동작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완전히 본질이 다른 운동이다. 그러니까 그네가 멈춘 듯한 것은 정말 위치 에너지가 쫙 만들어지면서 중력이 축적되면서 반대 방향 운동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이 멈춘 듯 보이는 거죠. 근데 정말 고속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추적해보면 감속, 제로, 다시 플러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전환돼서 오는 거지. 그게 감속이 되면서 가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속 가다가 제로,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가다가 마이너스 9, 8, 7, 6, 5, 4, 3, 2, 제로, 다시 플러스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지, 순간적으로. 근데 여기가 감속이 되면서 이렇게 오니까 이 부분이 마치 요 일정 구간이 멈춘 듯 보이는 거죠. 절대로 스윙을 멈췄다 내려온다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거리가 안 나. 거리 감소 요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자연스러워져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느낌이 더 맞는 거지. 백스윙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고, 백스윙은 오히려 가게 그냥 멈추지 말고 그냥 그네가 가듯이 가게 내버려 두고 하체를 리드하고 가면 멈춘 듯하고 내려와요,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거를 이 가공을 이용하면 멈춘 듯한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멈췄다 내려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일 날 짓이다. 초가상간 쥐잡으려고 초가상간 불태우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더해서 뭐 이제 올라갔을 때 뭐 코킹이 제대로 이제 확인해라 뭐 이제 이런 거 하면 이제 그 연습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백스윙 탑에서 멈춰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여튼 거리도 안 나고 또 거기서부터 자기적인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은 예를 들어 드라이버를 잡으면 일정 150 내지 뭐 자기가 보내는 200m의 거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기적인 동작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거리가 안 가요. 그러니까 다른 무리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멈췄다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딱 치면 제가 쳐봐도 뭐 한 150에서 180 가거든요. 근데 만약 그 동작을 하면서 200m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딴 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럼 뭔가 딴 힘을 자꾸 쓰든지 뭔가 딴 부작용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레슨으로 인해서 고개를 가만두라 뭐 어쩌다 하는 어떤 이 스윙 과정에서 어떤 지침들이 뭔가 자연스러운 동작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생기는 마이너스의 손실 요인을, 거리 손실 요인이나 뭐 어떤 형태로든 손실 요인을 다른 걸로 리커버리하려 들어요. 그 동작이 여러 가지 이상한 병증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 퍼팅도 멈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왜 못하겠어요? 다 하겠죠. 멈췄다 해도 되겠죠. 퍼팅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퍼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가고옴의 어떤 엇갈림이 만들어낸 에너지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부작용을 좀 적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자 운동이잖아요. 이게 진자 운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벌써 부자연스러워진다니까. 이걸 멈추려고 하는 게. 예. 그럼 부자연스러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의 운동을 닮았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운동이 뭐와 비슷한가를 생각해 보면 퍼팅은 이렇게 좀 진자 운동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하고 느낌이 제일 비슷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일관된 스윙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들고서 보세요. 내가 이런 걸 들고서, 이런 채를 들고서 내가 이거를 어떤 직선 운동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힘을 하지 않고 얘 진자 운동에 의존한다면 이 운동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만 요 위치만 일정하다면 얘는 죽도록 일관된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자기성이 아니라 자연적인 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어떤 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성 같은 것들을 활용한 혹은 중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활용할 때 일관성의 확보는 훨씬 더 쉬워질 거다.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의 레슨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연습 방법이 아니라 스윙을 그렇게 하라고 가리키는 것은 엄청난, 그것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폐해를 가져온다. 잡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 과정에서 그런 건 괜찮다. 실제 스윙을 그렇게 하라고 가리킨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자, 이제 그립인데, 그립을 살살 잡아라. 이거 말이잖아요, 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추어가 살살 잡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살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네. 생각이 운동을 방해한다. 자, 살살 잡아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잡으냐면 해벌레하게 잡아요. 느슨하게 잡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립을 살살 잡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특히 오른손. 네, 특히 오른손을 힘을 빼라 그러고 왼손으로 주도하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좀 이렇게 다 있더라도 얘가 이렇게 해벌레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채를 잡고 있는 프로를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립의 그립력, 그러니까 이제 그립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라 그러니까 거의 오른손이 역할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역할을 못 해버려. 오른손이 역할을 못 해버려. 그리고 채가 돌아요, 자꾸. 살살 잡으니까. 클럽이 돌아, 자꾸. 이렇게 임팩트. 이것도 실제로 공이 여기 맞았을 때 꽤 많은 회전력이 발생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센터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네. 요 센터가 이제 스위스팟이잖아요. 근데 공이 이런 데 맞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클럽이 상당히 돌아요. 센터에 안 맞으면. 쭉 돌아요, 순간적으로. 이게 그립을 살살 잡으면 이게 픽픽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맞았더라도 그립이 견고했다면 그냥 웬만큼은 이게 이렇게 맞으면 일로 밀릴 거 아니에요. 열리면서 맞을 테니까 약간. 근데 이게 그립이 견고했다면 요만큼만 밀리고 말 것을 그립이 살살 잡으면 이게 픽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얘도 돌면서 그냥 픽 돌면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샷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고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은 어떤 부작용을 낳더라. 그리고 샷의 결과도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 그립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립력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립의 강도일 수도 있고, 뭐 이 그립력, 얼마나 그립이 이제 이걸 나타낼 때 그립력의 본질은 뭘까요? 네,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마찰력이 본질이라니까. 그걸 뭘 해보면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냐면 줄다리기를 해보면 느껴요. 일어나야겠죠, 제가? 응?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해보면 둘이서 당겨보자고요. 당겨보면 이게 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겨보면 요렇게 나봐요. 요 높이에서 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잡을 때 가장 좋은 그립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잡았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둘이 당기면 요 손의 모양이 좋은 그립의 모양하고 가장 비슷해요. 자, 그래서 당겨보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우리 둘이서 서로 당기면 지금 한 체중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한 70kg 가까운 하중이 서로 걸리고 있다. 진짜 죽기 살기로 당긴다면. 그런데 그러면 이 그립을 꽉 이렇게 잡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 해봐. 네. 자, 더 나와봐. 여기서 잡으라니까 너 말을 안 듣니? 이쯤에서 잡으라니까. 그래야 좋은 그립이 만들어진다고. 자, 둘이 당겨봅시다. 자, 어때? 꽉 뭘 잡아? 지금? 안 잡죠? 마찰력에 의해서만 지금 아, 정말. 놓는다.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장갑을 안 껴서 그렇지 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밀착성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립의 그립력이라는 것이 뭔가 있다면 그것의 본질은 마찰력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찰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 에어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립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해벌레 느슨하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마찰력이 없잖아. 그럼 오히려 이런 데가 더 힘을 주게 돼 있다니까.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느슨하게 이렇게 잡는다고 이러고 사람이 갈 것 같아요? 임팩트 때는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오히려. 어디다가, 이런데. 이제 다 있는 부분은 더 힘을 주겠죠.
여기는 어차피 느슨하니까 내가 보기엔 거의 오른손 하는 일이 없는 병신 손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딱 요걸로 잡아라 막 이러니까 요걸로 딱 잡으니까 그걸로 이걸 그냥 마찰력으로 잡으면 될 거를 마찰력이 제로가 돼, 그러니까 뭐 제로는 아니겠지만 마찰력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오히려 악력을 또 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꽉 잡아. 자, 그러면 꽉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굳어요. 손목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얘는 힘을 주니까 여기가 굳죠. 굳으면 어떻게 됐어요? 코킹과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안 되죠. 로테이션도 안 되죠. 여기 힘이 들어갔으니까 뭐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돌겠어요. 여기 꽉 쥐고서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지금 핵심인 건데. 그래서 딱 잘하는 프로 선수들을 보면 이렇게 그립을 딱 잡은 상태에서 딱 어떤 느낌이냐면 물에 이대로 퐁당 집어넣었다 꺼내도 여기가 뽀송뽀송할 것 같은 느낌? 손바닥에 물이 약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잡은 그립의 상태를 딱 보시라고요. 공기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완전 그냥. 진공 상태예요. 예. 한번 불어볼까요? 엄청 오버한다고. 그러니까 요런 느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힘을 꽉 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다 있는 거지. 부드럽게. 손목도 놀고 있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냥, 물기가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대로 잡은 상태에서 어항에다가 퐁당 넣었다 꺼내도 이쪽 다 있는 면이 뽀송뽀송할 것 같은 느낌. 그렇다고 힘을 줘서 잡는 거 아니에요. 힘을 주면 제가 이제 악수했을 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안 된다니까. 이 정도면. 더 힘을 빼봐. 손목이 놀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게 그립의 상태라. 안 돼. 그렇게 잡으면. 이게 맞는 그립 상태야. 좀 힘 줘봐. 이러면 굳어버리잖아. 여기가. 굳는 게 느껴지지.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악수했을 때 여자하고 예의 바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아직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여자 이렇게 손목이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잡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 봐. 다정하게 딱 닿아 있어. 얘가 딱 닿아 있어. 근데 힘은 하나도 안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도. 자기다 지위가 높거나 어른인 분들하고 악수를 할 때는 힘을 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요런 정도. 그런 느낌.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잡으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굳으면 안 된다. 손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놓을 수 있을 정도라. 힘을 주면 굳는다. 그러니까 해벌레 하면 마찰력이 줄어들고 마찰력이 줄어드니까 힘을 주게 돼 있다. 왜냐면 치가 날아갈 건데 안 그러면 올라가서 막 그다음에 그러면 힘이 닿아 있는 부분이 힘을 주면 얘가 굳어버린다. 그럼 이런 상태가 아닌 게 돼버린다. 이런 거죠. 느낌으로 기억하는 게 오래 가요. 그 느낌이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닿았을 때 예의 바른 악수를 하는 정도. 손목이 굳으면 안 되는. 그거 자기가 해보면 된다니까. 이렇게 힘을 줘보면 조금만 힘을 줘도 줘봐요. 조금만 힘을 줘도 굳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 지점이 악수를 하되 손목이 안 굳는 지점까지가 그립의 악력으로서 주어지는 최고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 대신 마찰력을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충분히 견딘다. 그 정도면. 아까 보셨잖아요. 둘이서 이 체중 가지고 당겨도 별로 힘 안 들이고 그냥 잡고 있는데도 안 미끄러진다니까요. 네. 그 느낌.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표현들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일반 아마추어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납득. 뭐 새를 잡으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네. 아니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새를 살포시 이렇게 잡는 건데, 그러면 새를 잡으라 그러는데 새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그 살포시 잡으라고 하는 뜻은 표현은 맞는데 그 본질이 마찰력이라는 얘기, 노예어 상태라 마찰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건가라는 얘기를 안 해줌으로 해서 왜곡돼 가지고 그냥 해벌쭉 느슨하게, 그 다음에 공기가 숭숭 통하게 이렇게 잡아버린다는 거죠. 게다가 또 오른손 역할은 더 그래. 또 이제 이건 뭐 거의 힘을 쓰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게 어딨어. 손이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되고 뭐 베레벨 문제가 많이 발생. 새를 좀 주면서 가르쳐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누가 올려놨더만, 그거 새 잡고 있는 사진. 연도 아빠가 올려놨대. 자, 아무튼 요번 주 해가지고 한 지금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레슨에 관한 병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질문을 좀 올려주시거나 이런 레슨을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가르쳐 보면 뭐가 안 돼 자꾸.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뭐 옛날에 무슨 레슨 받으실 때 어떤 금과 옥조처럼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 무슨 원칙 같은 게 있으세요? 라고 하면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있는 거야. 안 고쳐져.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자기는 그 정도 어떤 지침과 지적질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나는 당연히 이런 레슨 프로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는 뭐 선생님 얘기하고도 상충되는 것 같지 않고 이 정도 지침 한 두 가지는 가지고 골프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바로 그 지침이 당신의 스윙을 망치고 있을지 모른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대표적인 장점이 뭐냐면 그런 지침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레슨을 받아본 적도 연습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낭만자객 같은 친구도 보면 그런 지침들이 별로 없어 보여. 느껴져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스윙이 왜곡돼가지고 막 고쳐주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꼭 물어본다니까요. 레슨 옛날에 받으셨죠? 그래 받았는데 뭔가 좀 자기만의 지침이라고 생각하고 그 프로의 얘기가 틀리지는 않았고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몇 가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얘기를 한다니까. 말씀해 주실 때 그 꼭 레슨 프로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이나 뭐 유튜브상에서 보는 많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전문가 비전문가를 포함한 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이건 괜찮은데 나는 이것 때문에 효과도 봤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 몇 가지 지침들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 괜찮은 지침도 있고요.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지침 정도는 나쁘지 않은 지침이라면 가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 세 가지 넘어가면 이제 스윙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글을 올려주시면 한 번 더 양이 어느 정도 된다면 한 번 더 그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이건 좋겠다, 나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느닷없이 갑자기 불려가서 찍게 됐던 방송이 온 백화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간단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좋은 제자가 좋은 선생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고민, 자기 골프에 대한 성찰, 이런 것 속에서 느끼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이게 뭐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지라고 하고 성장하거든요. 제가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제가 왜 이걸 절실히 느끼냐면 저는 뽑기로 들어갔어요. 추첨제가 되면서 이제 저는 경기고등학교 뭐 아니었어도 좀 갔을 건데 하여튼 추첨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 선생님들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남아있고 학생들은 또리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너무나 공부를 가르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정말 가르치기 싫어하는 선생과 학생들을 개무시하는 선생부터 시작해서 저게 선생 맞아 싶을 정도.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이해는 된다니까. 그러니까 똘똘한 애들 가르치다가 정말 공부 못하는 애들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근데 그거 배우는 애들 입장에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 내가 뭐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00회를 기념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그럼 저도 성장하고 저도 고민하고 연구할 테니까. 네. 좋은 질문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앞으로 행복 골프는 이 방송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101화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